안녕하세요. 수백 년 전 조선시대, 그들이 품었던 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영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탐험해 볼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론 기억이 흐려지는 병에 대한 깊은 근심을 안고 살아가곤 하죠. 문득문득 찾아오는 건망증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어르신들의 기억력 저하를 보며 마음 한편에 두려움을 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백 년 전 선조들은, 특히 조선의 왕들은 이러한 뇌건강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백년의 삶을 꿈꾸며 정신의 총명함을 유지하려 애썼을까요? 혹자는 말할 겁니다. 옛날 이야기가 지금 시대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뇌건강 비법은 단순히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오늘날 첨단 과학이 밝혀낸 사실들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는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죠. 현대의학이 제시하는 뇌건강법과 조선시대의 지혜가 교차하는 그 지점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삶의 지혜를 선사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신비로운 여정의 첫걸음을 떼어보려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분명 정신이 흐려지고 기억이 가물거리는 노년의 변화는 존재했습니다. 현대의 치매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그들은 정신혼미나 건망증, 때로는 기억력이 쇠퇴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등의 증상들을 경험하며 깊이 고민했죠. 마치 늙은 선비가 책을 읽다 방금 읽은 글자를 읽고 한숨을 쉬거나 궁중의 의관들이 나이든 왕의 건강을 논하며 정신이 혼미하여 판단이 흐려진다는 기록을 남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의학은 뇌라는 기관의 존재를 현대처럼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오장육부, 즉 간, 심장, 비장, 폐, 신장과 대장, 소장, 위, 담낭, 방광, 삼초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정신기능과 기억력을 이해하려 했죠. 예를 들어 신장이 약해지면 기억력이 저하된다거나 심장에 열이 많으면 정신이 불안정해진다고 보았던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뇌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몸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정신건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민과 인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의학은 뇌건강에 대한 어떤 지혜를 기록했을까요? 바로 허준 선생의 위대한 의서, 동의보감을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정신쇠약이나 건망증 같은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들매 현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원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치료법을 제시했죠. 특히 동의보감은 우리 몸을 지배하는 정신과 생명의 에너지인 기의 조화로운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정신과 기의 소통이 원활해야 몸속 장기들이 재기능을 하고 이는 곧 총명한 정신과 건강한 기억력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던 것이죠. 오장육부의 균형을 통해 뇌 기능을 유지하려는 개념은 단순히 특정 약재를 처방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보았던 통섭적인 시각으로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명상하듯 고요히 앉아 마음을 다스리거나 자연 속에서 평온을 찾는 선비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통합적 관점의 결과였을 겁니다. 이처럼 조선의 의학은 뇌 건강을 위해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던 것이죠. 그들의 지혜는 과연 무엇을 더 담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조선의 선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통해 뇌 건강을 돌보았는지 그 숨겨진 지혜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그들은 뇌라는 기관의 존재를 현대처럼 명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몸과 마음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깊은 통찰력으로 결과적으로 뇌 건강에 이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세종대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밤늦도록 책을 놓지 않고 학문에 정진했던 그의 모습은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 뇌를 끊임없이 활성화시키는 훌륭한 인지 활동이었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수많은 정책을 구상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단련하는 강력한 훈련이었습니다. 마치 뇌 근육을 키우듯 왕의 책상 위에는 항상 새로운 서책들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선비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넘어
자연 속에서 명상을 즐기거나 차를 마시며 사색에 잠기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고요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인 평온을 찾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을 겁니다. 이는 오늘날 뇌과학에서 강조하는 마음 챙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차 한 잔의 여유 속에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시를 읊으며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행위는 뇌의 여러 영역을 골고루 자극했을 것입니다. 또한 서예나 바둑 같은 취미 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써 내려가는 서예는 고도의 집중력과 미세한 손놀림을 요구하며 뇌의 전두엽과 운동 피지를 활성화시켰을 겁니다. 바둑 역시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상대의 수를 예측하며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인지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극대화하는 훌륭한 뇌 운동이었죠.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사회적 교류와 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현장이었을 겁니다. 식생활 또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조선시대 선조들은 자연에서 얻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소박하지만 영양 균형 잡힌 식단을 즐겼습니다. 오곡밥에 다양한 나물 반찬,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발효식품인 장류 등은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뇌 기능을 돕는 견과류 등은 현대 영양학에서도 강조하는 뇌건강 식품들이죠. 이처럼 그들은 인위적인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조선시대 엘리트들의 뇌건강관리법은 특정 약재나 치료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서와 학문을 통한 끊임없는 인지활동, 명상과 자연 교감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서예나 바둑 같은 취미를 통한 뇌 자극,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식단을 통한 영양 공급까지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뇌를 직접 알지 못했지만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의 조화를 통해 뇌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왔던 것이죠. 이러한 선조들의 지혜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의 지혜가 현대 치매 예방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접점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선조들이 뇌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서와 명상, 자연 교감, 그리고 건강한 식단 등 총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뇌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했다는 놀라운 지혜를 엿보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조선의 지혜가 과연 현대의 치매 예방과 어떤 놀라운 접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수백 년 전 선조들의 생활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권장하는 여러 과학적인 방법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먼저 지적 활동의 중요성을 살펴볼까요?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평생에 걸쳐 책을 읽고 글을 쓰며 학문을 탐구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세종대왕처럼 밤늦도록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왕들의 이야기는 익히 알려져 있고요. 이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복잡한 사색을 거듭하는 과정은 뇌의 신경망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인지 훈련이 됩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도 독서, 학습, 외국어 공부 등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이 인지 예비능을 높여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춘다고 강조하죠.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 뇌도 꾸준히 사용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의 평화를 중시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선비들은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복잡한 세상사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으려는 그들의 노력은 오늘날 명상이나 마음챙김, 마인드 팰리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뇌 기능을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해마 부위에 손상을 주어 기억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죠. 선조들은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알지 못했겠지만 경험적으로 마음의 평화가 몸과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얻는 심리적 안정감 역시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테고요. 또한 서예나 바둑 같은 취미 활동은 단순한 여가 선용을 넘어 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수단이었습니다.
붓글씨를 쓸 때의 섬세한 손동작과 집중력, 바둑을 둘 때의 고도의 전략적 사고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복합적인 인지 활동입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권장하는 손과 뇌를 함께 사용하는 활동과 다를 바 없죠. 예를 들어 악기 연주나 퍼즐 맞추기처럼 소근육을 사용하며 집중력을 유하는 활동들이 뇌 건강에 좋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조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나아가 뇌의 노화를 늦추는데 알게 모르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단은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의 식단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밥상이었습니다. 과도한 가공식품이나 인공 첨가물이 없이 곡물과 채소, 해산물 위주의 소박하지만 영양 균형 잡힌 식단은 현대 영양학자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권장하는 지중해식 식단과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통곡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죠. 뇌를 직접 알지 못했지만 몸에 좋은 음식이 뇌에도 이롭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선조들의 생활 방식은 오늘날 치매 예방을 위한 핵심 원칙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건강 원리, 즉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의 조화로운 균형이야말로 뇌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의 토대라는 깊은 통찰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뇌의 복잡한 신경회로를 알지 못했지만 수많은 경험과 지혜를 통해 뇌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총체적인 삶의 방식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조선 선조들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잊고 지냈던 단순함과 균형의 가치를 되새기게 만들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선조들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현대 생활에 접목하여 건강한 뇌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탐색했던 조선 선조들의 지혜는 과연 현대의 복잡한 뇌과학과 어떤 놀라운 접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시대를 초월한 지혜가 오늘날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뇌를 지키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함께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대의학은 뇌 건강을 위해 꾸준한 인지활동, 규칙적인 신체활동,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백 년 전 조선 선조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모든 요소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지혜가 발현되었을까요? 먼저 인지활동을 살펴볼까요? 왕실과 사대부들이 평생을 통해 이어갔던 독서와 서예, 바둑, 그리고 심지어 시를 짓는 활동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것을 넘어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고도의 인지 훈련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 내려가고 복잡한 바둑판 위에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전략을 세우고 마음속 풍경을 시어로 엮어내는 과정은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며 신경망의 연결성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두뇌 게임을 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뇌를 단련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신체 활동입니다. 선조들은 격렬한 운동보다는 자연 속에서의 산책, 활쏘기, 그리고 고요한 다도나 명상과 같은 정적인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숲길을 거닐며 새소리를 듣고 풀내음을 맞는 오감 자극은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왔을 겁니다. 또한 차를 마시며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는 행위는 현대의학에서 강조하는 마음 챙김 명상과 다름없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뇌의 안정화를 돕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을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것뿐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 또한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또 어떨까요? 조선 선비들은 자연과의 교감, 예술활동, 그리고 벗들과의 깊이 있는 교류를 통해 삶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면 자연 속에서 사색에 잠기거나 벗과 함께 시를 읊으며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냈죠.
이러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은 뇌의 과부하를 막고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명상, 취미생활, 그리고 활발한 사회적 관계 유지를 강조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단은 이미 이전 회차에서 다루었지만 뇌 건강에 미치는 식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도한 가공식품이나 인공 첨가물 없이 곡물과 채소, 해산물 위주로 구성된 소박하지만 영양 균형 잡힌 식사는 뇌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충실히 공급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통곡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죠. 이는 현대 영양학자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권장하는 지중해식 식단과도 놀랍도록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뇌를 직접 알지 못했지만 몸에 좋은 음식이 뇌에도 이롭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실천했던 선조들의 지혜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처럼 조선시대 선조들의 생활 방식은 오늘날 치매 예방을 위한 핵심 원칙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건강 원리, 즉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의 조화로운 균형이야말로 뇌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의 토대라는 깊은 통찰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뇌의 복잡한 신경회로를 알지 못했지만 수많은 경험과 지혜를 통해 뇌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총체적인 삶의 방식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조들이 뇌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총체적인 삶의 방식과 의학적 통찰이 현대 치매 예방의 핵심 원칙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자연이 하나로 깊이 연결된 균형 잡힌 삶의 태도가 곧 뇌 건강을 지키는 궁극적인 비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죠. 이는 단순한 옛 지식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유효한 보편적 진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뇌 건강을 위해 수많은 정보와 기술을 쫓고 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해답은 수백 년 전 선조들의 단순하고도 균형 잡힌 삶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지혜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우리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귀중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선조들이 우리에게 건네준 이 귀중한 메시지는 복잡함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 쉬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의 삶과 지혜 속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단순함과 균형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가치는 오늘날 우리가 뇌 건강을 위해 맹목적으로 쫓는 수많은 복잡한 정보와 최신 기술, 혹은 고가의 영양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을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바쁘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뇌 기능의 향상만을 목표로 하며 최첨단 의학적 개입과 다채로운 영양 보조제를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선조들은 거창한 장치나 특별한 비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들의 삶 자체를 뇌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로운 방향으로 섬세하게 설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전 세대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례 없는 심각한 뇌 건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어오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가공된 인스턴트 식품들은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며 몸과 뇌의 섬세한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디지털 기기들은 쉴 새 없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며 과부하를 유발하고 있죠. 이러한 현대사회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그림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다가올 미래의 뇌 건강에 대한 깊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하고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어떤 근본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수백 년 전 조선의 지혜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나 박물관 속 전시품이 아닌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의 자연 환경이 깊이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처럼 경이롭게 조화롭게 움직였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제철에 나는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며 몸의 활력을 되찾고 뇌 기능을 이롭게 했으며 끊임없는 독서와 사색, 그리고 서예나 그림 같은 예술 활동을 통해 꾸준히 정신 활동을 이어가며 뇌를 활성화하고 단련했죠. 또한 고요한 명상과 여유로운 휴식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복잡한 감정들을 다스리며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했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뇌와 몸,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길인가에 대한 깊고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습니다. 복잡다단함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선조들이 몸소 보여준 단순하고 균형 잡힌 삶의 가치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환하게 빛을 발합니다. 화려하고 즉각적인 자극보다는 소박하고 본질적인 만족을, 무작정 빠름보다는 자연의 리듬에 맞춘 느림의 미학을, 그리고 인공적인 편리함보다는 자연적인 조화로움을 택했던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쩌면 뇌 건강이라는 특정 영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아우르는 진정한 행복과 평온의 궁극적인 열쇠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선조들의 깊은 지혜를 어떻게 현명하게 적용하고 실천하여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 순간 깊이 성찰해 볼 때입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깊은 통찰을 끊임없이 건네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현재를 밝게 비추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영감을 줄지 함께 깊이 탐험해 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